자, 오늘은 우리 도형의 마지막 단원, 도형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도형의 이동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도형을 이동한다고 했는데 뭐를 이동할 거냐면, 첫 번째는 좌표 평면상의 점은 이동에 의해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거하고, 두 번째, 그러면 그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들은, 점들이 모여있는 방정식들은 자, 도형의 이동에 의해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이동의 종류 자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평행 이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업 순서는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도형의 이동은 다시 말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좌표가 어떻게 바뀌느냐와 그 좌표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점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 점을 이동을 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점의 평행 이동에 대한, 대칭 이동부터 한다고 그랬죠? 대칭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칭 이동. 자, 대칭 이동은 어떤 거냐면, 대칭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뭔가가 중요하죠. 재영아, 대칭이 무슨 뜻이야? 대칭이 무슨 뜻이죠? 직관적으로는 많이 해왔는데, 그지? 예, 이게 말을 하려니까 뭔지 모르겠어. 준영아, 대칭이 뭐야? 뭔가 말은 잘 안 되는데, 알 것 같은데 말은 잘 안 돼. 자, 대칭에도 뭐가 있냐면 대칭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 대칭의 중심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거리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것.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칭 이동에는, 우리가 많이 하는 대칭 이동은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X축 대칭이 있고요. X축 대칭이란 얘기는 X축이 바로 대칭의 중심이 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Y축 대칭이 있고요. 세 번째는 원점 대칭이 있고요. 네 번째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점이나 직선에 대한 대칭이 나오는데, 그 기타 다른 것들은 이제 문제를 좀 봐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야. 크게는 이 네 가지 정도의 대칭 이동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좌표 평면에서 점의 이동을 갖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X축, Y축으로 이루어진 이런 좌표 평면 위에 어떤 점 A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이 점의 좌표는 바로 뭐냐면 A, B예요. A, B라는 얘기는 X축으로 그대로 수선을 그었을 때 이때 X좌표가 A라는 얘기일 거고, Y축으로 수선을 그었을 때 이때 Y좌표가 B라는 얘기겠죠. 요 다음에 첫 번째 X축 대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X축을 기준으로 거리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X축을 기준으로 거리는 그대로 같으면서 이 방향만 어디로 간다고? 반대로 가서 요렇게 이동한 것, 이게 바로 뭐예요? X축 대칭입니다. 그럼 요거에 의해 만들어지는 X축 대칭인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하고 살펴봤더니, 자, 그대로 X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X좌표는 그대로 A로 변함이 없겠네? 그런데 Y좌표만요, 요 거리만큼 반대로 갔으니까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마이너스 B. 요거의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B가 된다고. X축 대칭을 했더니 누가? Y좌표가 어떻게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X축 대칭이다 라고 얘기하면 누가? Y가 마이너스 Y, 부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X축 대칭이면 Y가 바뀌는 거야. Y가. 그 다음, 졸려 벌써? 아침은 항상 힘들죠? 선생님도 토요일 아침은 항상 힘들어요. 개학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 학기 중에 힘든데, 지금은 방학 중에는 계속 힘들어. 매일 10시에 나오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준아, 너네 방학, 개학이 언제라고?
화요일이야, 수요일이야? 12일이야, 13일이야? 전이가 없다. 얘네 계약 언제야? 14일? 14일? 니네 계약 언제야? 학교 안 갈 거예요? 전이가 없다, 진짜. 자, 요번에는요, Y축 대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Y축 대칭은 Y축이 중심이 돼서 역시 마찬가지로 거리는 같고, 무슨 색깔로 할까? 거리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요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Y축 대칭입니다. 그럼 이때 역시 좌표를 살펴보면 이제는 X좌표가 다르네요. X좌표가 뭐가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Y축 대칭한 좌표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X좌표가 뭘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A로 바뀌고 Y좌표는 그대로 얼마가 되니? B. 즉 X축 대칭하니까 Y의 부호가 바뀌었죠? 이번에는 Y축 대칭하니까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X의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Y축 대칭하면 X 대신에 누굴 쓴다는 얘기야? X의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X로 써주겠다라는 이런 얘기라. 알겠지? 포도만 666 먹지 말고 네가 무슨 햄스터도 아니고. 그 다음은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놈을 원점 대칭할 겁니다. 이 원점에 대하여 역시 거리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요 점으로 요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요때 X좌표, Y좌표는 각각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죠? 자, 다시 어떻게 한다고? 요 놈을 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더니 원점 대칭했더니 어떻게 됐어? X의 부호와 Y의 부호가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자, 원점 대칭했더니 어떻게 된다고? X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X가 되고 Y는 마이너스 Y가 됐습니다. 자, 먼저 세 가지, 기본적으로 좌표 평면에 원래부터 놓여 있었던 세 가지 중심이에요. X축 대칭이니까 누가 바뀌고 Y가 바뀌고, Y축 대칭이니까 누가 바뀌었어? X가 바뀌었어. 원점 대칭했더니 둘 다 바뀌었어. 일단 요거를 기억을 좀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입니다. 여기 어선하니까 지우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 대칭이동만 할 거고 대칭이동하는 문제만 풀 거기 때문에 할 게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쉬울 때 좀 바짝 차려놓고 오늘 완전히 익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마찬가지로 A, B라는 이런 점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 Y는 X라는 직선은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겨먹었다고. 얘가 대칭의 중심이 되는 거야. 얘가 대칭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A, B를 그대로 어떻게 또 역시 거리는 같고 방향은 반대로 요로 움직여야 되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결국 얘는 어떤 모양하고 똑같냐면 요렇게 생겨먹은 직각삼각형이 이쪽으로 돌아가서 요렇게 생겨먹었다라는 얘기가 똑같아지거든요. 요만큼의 거리가 지금 얼마인 거야? B인 거죠? 그 거리가 어디로 가요? 요로 가게 된다고. 따라서 요때의 X좌표가요, 누가 돼요? B가 돼버립니다. B. 그 다음 요만큼 길이하고 같은 게 누구예요? 요 길이입니다.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얼마예요? 여기 A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A죠? 그게 어디로 가게 돼? 요로 가게 돼. 그럼 요때 Y좌표가 누가 돼요? A. 즉 Y는 X에 대칭했더니 A, B가 어떻게 됐어? B, A가 됐어요. 즉 Y는 X에 대하여 대칭했더니 X, Y가 서로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바뀌었다는 얘기야. Y는 X에 대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X하고 Y가 서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바뀌어버리게 돼요. 자, 참고로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가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X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Y가 되고요, Y는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Y는 X는 그대로 XY가 그대로 바뀌는데 Y는 마이너스 X면 이렇게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XY가 바뀌면서 뭐까지 바뀌게 돼? 부호까지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같이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점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점에 지금 첫 번째 뭐 했어요?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대칭 이동.
대칭이동이 이렇게 되고,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볼 거냐면 대칭이동을 봤으니까 이제 평행이동을 살펴볼게요. 평행이동. 지금 우리 누구 이동하는 거, 좌표평면에서 점, 좌표가 이동하는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는요, 평행이동입니다. 자, 평행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행은 뭐를 뜻하냐면 축에 대하여 평행이란 뜻이야. 좌표평면상에는 X축과 Y축이 있으니까 축의 평행이란 얘기는 X축에 평행하게 어떻게 좌우 방향으로 또는 Y축에 평행하게 상하, 위아래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고, 좌우 방향, X축과 평행하게 이동하는 것을 X축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위아래, Y축과 평행하게 이동하는 것을 Y축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좌표평면에 이거는 그대로 갑니다. 여기에 또 A, B라는 이런 놈이 있어요. 이 A, B라는 놈을요, 어떻게?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X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M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하고요. 요 놈은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N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자. 그러면 요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요만큼 얼마만큼? M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요때의 X좌표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M이 되겠죠. 당연히 A에서 M만큼 갔으니까 M이 양수면 오른쪽으로 갔을 거고 M이 음수면 왼쪽으로 갔을 거다라는 뜻인 거야. Y도 마찬가지로요. Y도 여기서 요만큼이 이동했단 말이야. 여기서 요만큼이 이동했다고요. 그러면 요게 N만큼 이동한 거니까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B 플러스 N이 될 거라고.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M, B 플러스 N 이렇게 만들어지네. 즉 이런 얘기야. 어떤 X, Y라는 점을요, X축 방향으로 M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그대로 좌표는 뭐 해주면 된다? 더해줘 버리면 됩니다. 이동한 만큼 더해주면 돼. 얘가 양수면 양수인 대로, 음수면 음수인 대로 그냥 더해줘 버리면 점은 그대로 평행 이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헷갈릴 게 하나도 없어. 이거 뭐 쉬운 얘기인데 혹시라도 여러분 헷갈릴까 봐서 1,-2가 있어요. 요 놈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 X는 원래 있던 좌표에서 이동한 만큼 빼주고, Y도 원래 이동한 거에서 이동한 만큼 더해주고,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평행이동, 점의 평행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점의 평행이동까지는 그냥 수긍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점이 아니라 이제 누구? 도형, 방정식을 이동할 때예요. 방정식을 이동할 때입니다. 자, 점을 이동합니다. 점을 이동한 걸 끝났고요. 두 번째는 도형의 이동입니다. 도형의 이동은 도형 그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형의 방정식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도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첫 번째, 대칭 이동은요, 대칭 이동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y는 fx라는 이런 도형이 있어. 관계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지. 요 놈 똑같습니다. 첫 번째, x축 대칭하면요, y만 마이너스 y로 바꾸면 돼. 똑같아. 점하고 y만 마이너스 y로 바뀌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y는 fx가 돼서 요 놈을 정리하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y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바뀌는 게 바로 x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은요, 누가 바뀌어? x가 바뀝니다. 그럼 그때 도형의 방정식 어떻게 만들어져요? y는 f에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 그 다음 원점 대칭하게 되면요, 원점 대칭하게 되면 x 자리엔 마이너스 x가, y 자리엔 마이너스 y가 들어가니까 이때는 y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식이 바뀌는 거야. 좀 이따 문제 풀면 되겠지만 그냥 문제 주어진 x, y 자리를 이렇게 바꿔 쓰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면 이거는 여러분들 특강 시간에 배웠을 거야. 어떤 함수를 혹은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 대칭한다. 이거 무슨 함수란 뜻이죠? 역함수란 뜻이잖아. 역함수. 그리고 역함수를 구할 때 어떻게 했어? x와 y 자리를 바꿨죠. x와 y를 서로 바꿨단 말이야. 그래서 y는 fx가 어떤 모양이 만들어져요? x는 fy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고. x, y 자리를 어떻게? 그냥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다만 이 식을 정리할 때 만약에 함수면 y는 어쩌고 꼴로 정리까지는 해줘야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도형으로 퉁쳐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도 점의 이동하고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 자, 문제는 평행 이동이야. 이거 이제부터 잘 들어야 돼. 평행 이동입니다. 자, 두 번째 평행 이동. y는 역시 fx라는 요런 놈이 있어요. 요런 놈이 있는데 도형이니까 좌표 평면 위에 어떤 도형이에요. 뭐 어떻게 생겨 먹었다고 할까? 뭐 요렇게 생겨 먹었다라고 이렇게 할게요. 요 놈이 y는 fx예요. 자, 요 y는 fx를 평행 이동할 겁니다. 어떻게 평행 이동할 거냐면 요 놈을요. x축 방향으로, 즉 좌우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할 거야. 그때 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도형을 이동한다는 얘기는 도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똑같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한 점이 있다고 하자. 대표적인 한 점. 요 점의 좌표를요. x, y라고 놓겠습니다. 모두가 이동하니까 요 놈도 x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마치 겹쳐진 것처럼 보여.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요 그래프의 모든 점들이 이동하는 거니까 뭐 어떤 식이 될 거냐면 어떻게 되냐. 요런 식의 도형으로 바뀌겠죠. 어떻게 된지 이해가 돼요? 이 도형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한 거라고. 그래서 요 놈이 이렇게 이동한 요 점의 좌표를 x', y'이라고 이렇게 놓읍시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 도형은 y는 fx라는 도형이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야? 파란색 도형은 그러면 x, y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얘기인데, 일단 요 점만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죠. x'이라는 점은 x에다 n만큼을 더한 거야. y'이라는 놈은 y에다가 n만큼을 더한 거야.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그래서 이 도형은 뭘로 이루어진 도형이냐면 x'과 y'들로 이루어진 도형이지. 얘는 xy고요. 얘는 x', y'으로 이루어진 도형들인 거야. 그러면 관계식도 xy의 관계식이 아니라 x'과 y' 사이의 관계식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 x'과 y' 사이의 관계식인데 이 주어진 식을 이용하여 x'과 y'의 관계식으로 만들려면 요게 xy가 아니라 x', y'으로 바뀌어야지. 근데 그냥 갖다 옮기면 안 되지. 그냥 갖다 x', y'이란 그건 그냥 이 도형 위에 점을 얘기하는 거지 이 도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요 x와 y가 x', y'으로 어떻게 바뀌느냐를 볼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x는 x' 마이너스 m이 되고요. 요때는 y가 어떻게 됩니까? y' 마이너스 n이 되죠? 그래서 주어진 식의 x, y 자리에 누가 들어가? 요 놈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y' 마이너스 n은 f x' 마이너스 m 요렇게 써주고요. 어차피 x', y'도 이제는 옮기고 난 다음에는 이 x축, y축 좌표평면상의 도형이잖아. 그래서 옮기고 나면 이제 프라임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어쨌든 이 점도 좌표평면상의 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 원리를 뭔 소린지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더구나 지금 반쯤들 다 졸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유형적으로 기억합시다. 점을 이동할 때는 어떻게 됐어? 그냥 더해서 좌표 구하면 되는데, 도형이 이동할 때는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x 자리에 누가 들어가? x,
마이너스 m, 부호 반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y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요? y 마이너스 n,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게 된다고, 반대로. 그리고 보통은 마이너스 n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y는 f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n, 요렇게 보통 많이 써주죠. 자,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이거야. 우리가 좌표평면상에 원이 하나 있다고 할게요. 요 놈은 중심이 어딥니까? 중심이 0,0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놈이죠? 요 놈을 x축으로 만약에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러면 중심은 어떻게 돼요? 중심은 그대로, 중심은 점이야, 점이잖아, 점. 점은 그대로 이동해서 0 플러스 m, 0 플러스 n, m, n이 중심이 되는데 이 식에는 x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x 마이너스 m이 들어가게 되고 y자리에 y 마이너스 n이 들어가게 되잖아. 그래야 중심이 m, n인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우리 알고 있죠. 이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이미 다 했어요. 자, 근데 특별한 케이스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거 가끔 문제에 나와요. x, y y가 또 다른 점 a, b에 대하여 대칭일 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x, y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a, b라는 점이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요 x, y를 요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인 요 점으로 옮기면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는가? 그래서 요 옮긴 점을요. 자, 이건 어떻게 푸냐면 잘 보세요. 목표는 뭐냐면 얘는 아는 점이야. 이것도 문제에서 주어지는 점이야. 우린 누구를 찾고 싶은 거야? 얘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럼 뭘 이용하냐면 대칭은 뭐라고 그랬어? 거리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고 그랬죠?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으니까 결국 A, B가 이 두 점에 뭐가 된다는 뜻이야? 중점이 된다는 뜻이야. 이걸 이용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A라는 점은 얘와 얘의 중점 x 더하기 x 프라임 나누기 2가 돼요. 근데 우리는 x 프라임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결국 요식을 정리하면 x 프라임은 2a 마이너스 x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b라는 y 좌표는요. y 좌표끼리의 중점이니까 요거를 따지면 결국은 우리가 구하는 y 프라임은요. 어떻게 돼요? 2b 마이너스 y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요 의미를 이해하면 돼요. 어떤 점을 또 다른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이 점이 얘와 얘 어떤 의미를 갖는다? 중점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면 된다고. 자, 그리고 임의의 직선에 대한 대칭이 있는데 그건 문제 풀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는 이동의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예요. 요걸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간단한 문제들을 이제 한번 풀어 볼 텐데, 자, 지우고 우리 책을 펼쳐서 문제들을 한번 볼게요. 여름방학은 진짜 짧고 그지?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 좀 이제 놀만하니까 개학이래. 서연이 이제 맨날 늦잠 못 자서 어떡하냐? 밤에 안 오고 학교 일찍 일어나? 왜 적응하려고? 저 오늘 7시에 일어났어요. 그럼 뭐해? 수업 시간에 놀고 있는데. 아니 저 이거 자, 우리 201번 한번 봅시다. 간단한 문제부터 쭉쭉 한번 나가 볼게요. 201번. 자, 이렇게 돼 있네요. x, y가 어떻게 된다고요?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이동하는 평행 이동이래요. 평행 이동이랍니다. 이때 1,3이 어디로 이동했대요? 4,1로 이동했대요. a, b 값이 얼마냐 그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x, y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지지? 여기 설명을 길게 해야 돼?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 4는 1 더하기 얼마? 3. 1은요, 요 좌표 3 빼기 얼마? 2. 그럼 요 놈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무슨 값이 되고? A. 얘가 B 되는 거죠. 그냥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자, 몇 번을 본 204번 봅시다. 204번. 얘는 점이었고요. 204번은 이제 도형입니다. x, y라는 점이 x-1, y 플러스 4로 이동했대요. 자, 어떻게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얘는 점이니까 그대로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4만큼 평행 이동했대요. 이거에 의하여 y는 2x-1은 어떻게 이동하겠습니까? 라는 거야. 자, 다시 얘는 뭐야? 점. 얘는 뭐야? 도형입니다. 그러면 도형이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도형은 x자리에 누굴 써야 된다고? x 플러스 1을 써야 된다고. 점하고 부호 반대로. y자리에 누구 써야 된다고? 4만큼이면 y 마이너스 4를 써줘야 된다고. 그래서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y자리에 y 마이너스 4. 2배의 x자리에 x 플러스 1의 마이너스. 이렇게 바뀐다. 점은 그대로 뭐? 부호 그대로. 점은 부호 그대로. 도형은 어떻게? 부호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요. 다들 졸려가지고 막. 자, 좀만 집중하시고요. 208번 갑니다. A가 3,1이고요. 요 놈을 X축 대칭하래. X 대칭한 점을 B라고 하고요. 요 놈을 다시 어떡한데? Y는 X에 대칭한대요. 요 놈을 C라고 한답니다. 이때 삼각형 ABC의 뭐를 찾으래? 무게중심. 자, 한 단계씩 해보자. 첫 번째, 3,1을 X축 대칭하면, 준아, 3,1을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X축 대칭은 어떻게 바꾸라고 그랬어? 누구를 바꿔? Y의 부호를 바꾸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3, 마이너스. 자, 요 놈을 Y는 X에 대칭하래. 서연아, Y는 X에 대칭하면 어떻게 바꾸라고 그랬어요? Y는 X에 대칭이면 어떻게 바뀐다고? XY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XY 자체가 바뀌면 돼.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1,3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얘기야. 자, 이때 무게중심을 찾으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뭐 무게중심 찾는 건 다 알죠? 3분의 3개 더하면 됩니다. 3 더하기 3 마이너스 1. Y좌표도 똑같죠?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찾으면 이게 바로 무게중심이 될 거예요. 자, 210번 문제 그래프상에서의 의미를 한번 직접 찾아봅시다. 자, 210번 볼게요. Y는 fx가 다음 그림과 같이, 이거 하나씩 찾아봐야겠다. 그림이 평행 이동을 했는데 첫 번째 y는 f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됐대. 자, 원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1 맞죠? 여기 1 여기 2일 때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생겨 먹은 그래프였어. 이게 y는 fx야. 요 놈을. 근데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요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럼 요 그래프는 얘를 어떻게 이동한 건지를 찾아야지. 원래 x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x 플러스 2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요 뒤에 가서 마이너스 1이 붙었어. 뒤에 가서 마이너스 1이 붙으면 이건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대로 마이너스 1만큼. 왜냐면 원래는 뭐였을 테니까 y 플러스 1이 이항된 거니까. 그러면 이 놈도 우리는 그래프를 옮길 때도 좀 특별해 보이는 점들 있죠? 그 점을 옮겨놓고 보면 돼. 어떻게?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럼 요 놈이 여기로 가겠네요. 네,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네요. 요 점이 여기로 간 거야. 요 점은 어디로 가요? 똑같은 방법에서 여기로 갈 거고요. 요 점은요, 여기로 갈 겁니다. 그럼 어떤 모양 그려져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이게 첫 번째 이동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y는 f e-x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뭐가 붙었니?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럼 요거는 뭐를 말하는 거야? x에 부호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y축 대칭했다는 얘기고요. y축 대칭했다는 얘기고, 여기에 2는 플러스 2죠? 플러스 2면 요 놈은 뭐를 의미하죠? 평행 이동이죠?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야. 자, 중요한 건 y축 대칭이 있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이 있는데 이 중에 누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누구를 먼저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진단 말이야.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고. 준영아,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자, 요 e-x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요렇게 놨을 때 뭐부터 하면 될 것 같, 뭐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칭이동. 자, 만약에 그러면 x를요 y축 대칭했어. x를 y축 대칭해서 그럼 뭐가 되죠? 마이너스 x가 되죠. 요 놈을 만약에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져야 될까? 마이너스 x에, 지금 이건 도형이니까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m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거야? x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 x자리에 x 마이너스 m이 들어가니까 요런 모양이어야 된다고. 요런 모양이어야. 즉 만약에 대칭 이동을 하려면, 대칭 이동을 먼저 하려면 대칭 이동하는 거에 뭐가 있어야 돼? 괄호가 있어야 돼. 괄호가. 그래야 대칭 이동 먼저 하고 평행 이동을 한 게 되는 거야. 계산 순서는 얘가 먼저지만 이동은 얘하고 나중에 얘를 한 거야. 그럼 얘를 만약에 나는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싶어요. 그럼 요 놈을 어떻게 봐야 돼요? 요렇게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첫 번째 먼저 뭐를 하고 y축 대칭을 하고, 두 번째 뭐 했다는 얘기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이동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만약에 이거대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요거대로 그리게 되면 지금 요런 모양에서, 자, 첫 번째 y축 대칭이면 어떻게 돼요? 좌우가 바뀌어야겠죠? 좌우가 바뀌면 어떻게 돼야 돼? 좌우가 바뀌면, 나 헷갈리려고 그래. 좌우가 바뀌면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돼야 y축 대칭이겠죠? 노란색입니다. y축 대칭. 요렇게 뒤집은 거잖아요. 요렇게. 그리고 그 놈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요 점 요로 오고, 요 점은 요로 와서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라고. 이 방법대로 하면. 오케이? 자, 대칭 이동을 먼저 할지 평행 이동을 먼저 할지 사실은 뭐를 먼저 하든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 순서가 뭐에 따라 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대칭 이동을 먼저 하려면 대칭 이동한 상태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괄호가 있어야 돼. 괄호가. 만약에 나는 괄호 없이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럼 얘는 뭐부터 하는 거야? 평행 이동을 먼저 해주면 돼요. 괄호 없이 하고 싶다라 그러면. 그럼 평행 이동을 먼저 하면, 저쪽 안 보이겠다. 평행 이동을 먼저 하면, 다시요. 자, 이쪽 요거 지우고, 요거 평행 이동을 먼저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원래는 요렇게 생겨 먹었었잖아. 평행이동을 먼저 합니다. 근데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누가 들어있으니까 플러스 2가 들어있으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요 점은 어디로 가고요? 요로. 요 점은 요로 가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이런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하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y축 대칭 이동하면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그려집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러면 결과는 똑같죠. 하지만 순서는 다르죠. 순서에 따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일 수도 있고 플러스 2만큼 평행이 될 수도 있어. 순서에 따라 다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세요. 대칭 이동을 먼저 하게 되려면 부호 있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괄호가 꼭 있어야 돼. 그래야지 평행이동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괄호를 안 하려면 평행이동을 먼저 해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하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헷갈리지만 마세요. 헷갈리지만 마세요. 그것만 좀 조심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도형의 이동에 대한 문제들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응용해서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 자, 2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제는 선생님이 개념을 요약했던 부분은 아니야. 요약했던 부분은 아니고, 새로운 내용이 조금 들어갑니다. 근데 당연히 뭐, 그렇다고 완전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응용하는 건데, 자, 3,4라는 점이 있어요. 요 놈을 어떻게 한다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대칭한대요. 했을 때 이때 점의 좌표가 뭐라고? p, q 요 놈을 찾으라는 거야. 좌표평면상에서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자, 요 점을 p라고 한다면요. a라고 하자. 요 점을 a라고 한다면 여기에 누가 있어? 3,4가 있고 여기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뭐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이 있는 거야. 요 점을 어떻게 이 직선에 대칭 이동이니까 역시 거리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요로 이동했는데 얘가 뭐라고? p, q라고. 이런 의미라고. 이런 의미.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는 대칭 이동을 어떤 걸 배웠냐면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에 대해 대칭으로 배웠지. 그거는 공식처럼 좀 딱딱딱 떨어지니까 쉽게 기억할 수 있는데 어떤 임의의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할 때는 이제는 도형의 성질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거리가 같고 방향이 반대로 있으니까 당연히 A와 요 P를 연결한 이 선분과 이 직선은 수직으로 만나겠죠? 수직이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 요거리 같으니까 요 두 놈의 누구? 중점이 어디 있어? 요 직선 위에 놓이게 될 거야. 이 두 가지를 이용하는 거야. 먼저 수직이라는 건 뭐를 이용하자는 거죠? 기울기 이용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중점은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한 가지씩 한번 확인해 보자. 자, 3,4하고 p, q입니다. 두 놈으로 이루어진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x 증가량 p-3분의 y 증가량 q-4가 될 거야. 그런데 그 놈이 얘하고 수직이라고. 준영아, 얘하고 수직인 기울기가 얘인 거야. 그럼 얘 지금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럼 수직인 기울기 얘는 얼마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얼마가 돼야 되니? 수직일 때 기울기 얼마? 환장하겠다. 서연아, 요 직선하고 수직이래. 그럼 기울기 얼마 돼야 돼? 왜? 그래서? 재영아, 얘 기울기 얼마야 되니? 얘하고 수직이래. 진짜 모르는 거야? 이 다들 왜 이래? 환장하겠네. 준아, 얘 기울기 얼마야 돼? 왜?
그래, 수직일 때는 두 직선의 기울기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얼마야? 1이어야 곱해서 마이너스 1 될 거 아니야.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환장하겠다 나 진짜. 나 정말 수직일 때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요. 자, 다음에 중점의 좌표 찾습니다. 중점의 좌표는 이거 두 개 더해서 반이니까 2분의 P 플러스 3, 2분의 Q 플러스 4가 중점이죠. 중점 구하는 건 어렵지 않지? 근데 그 중점이 누구를 만족해야 된다고? 요 직선을 만족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Y자리에 두고 2분의 Q 플러스 4는 X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P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2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어떻게 연립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하지 공식적으로 외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점이 임의의 직선에 대하여 대칭인 점 얘를 구하라 라고 하면 뭐 이용한다고? 연결한 기울기가 뭐다? 수직이다. 그 다음 이 두 점의 중점이 이 대칭의 중심이 되는 직선을 만족한다. 이 두 식을 이용해서 P값, Q값을 연립해서 찾는 거라고. 설마 이거 연립방정식 못 풀어요? 라고 얘기하진 않겠지? 선생님 못 풀지? 풀 수 있죠? 이 정도는 여러분 다 할 수 있죠? 준영이 이거 연립할 수 있지? 이건 P-3 곱해서 이쪽에다 써주면 되고 이건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하면 되고 이런 것까지 내가 설명하면 안 되죠. 좀 꼭 좀 기억해 놓으세요. 문제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217번 별표. 큰일 났네. 공부들 안 해가지고 환장하겠네. 방학의 뜻이 논다라는 뜻이 아니잖아. 방학은 무슨 뜻이야? 자유롭게 자기가 계획을 써서 공부한다 그래서 방학이라고. 노는 게 아니라고. 이 썩을놈들아. 물론 놀기도 해야지. 할 건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좀 있으면 학원에서 시험 볼 텐데 우리 반 꼴찌 하겠다. 꼴찌. 김서연 꼴찌 하겠다고. 넌 내가 볼 땐 넌 또 딴 방 간다. 넌 학원도 안 나오지, 공부도 안 하지. 자, 문제 보세요. A에서 Y축 위의 점 P를 거쳐서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래. 자, 한 번만 좌표평면에 그릴 겁니다. 앞으로는 안 그릴 거야. 의미를 알기 위해서 좌표평면 그리는 거고 앞으로는 안 그릴 겁니다. 자, 첫 번째 마이너스 3,2예요. 마이너스 3,2라는 요 점이 A야.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예요. 여기에 B가 있어요. 자, 그리고 P라는 점은 어디에 있다고? Y축 위에 어딘가 있다고.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A에서 P를 거쳐서 B 여기까지 가는 거리. 즉 다시 말하면 AP 더하기 BP 요 놈의 최소값이 얼마니? 이걸 물어보고 있다고. 근데 이건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좀 많이 했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각을 할 거야. 너희들이 여기에 있어. 여기에 서연이가 있어. 여기에 준이가 있어. 근데 서연이가 준이를 이렇게 보면 창피하니까 거울을 왜 인사를 써?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반사해서 본단 말이야. 그럼 실제로는 거울을 통해서 보면 서연이가 준이를 볼 때 여기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 보이니? 거울을 뚫고 여기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잖아. 그리고 이게 바로 뭐예요? 선분으로처럼 보이는 거고 이게 바로 요 B를 뭐 한 거야? Y축
대칭 이동한 거죠. y축 대칭 이동해서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2고 P라는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요 점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길이가 P가 다른 데 있는 요런 놈보다 길이가 당연히 어떻게 가장 짧겠죠. 즉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예로 든 거고 이거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얘기란 말이야. 자, 여기 A가 있어요. 여기 B가 있습니다. Y축이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얘를 어떻게 대칭 이동해? Y축 대칭 이동해서 1,2로 만들어. 이렇게 선분을 연결하잖아? 여기에 P가 있으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어떻게 돼? 합동이 된다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때요? 같다고. 얘 더하기 얘가 뭐하고 똑같아져? 얘 더하기 얘하고 같아진다고. 여기에 P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더하기 얘가 얘 더하기 얘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것보단 선분으로 일직선으로 가는 게 더 짧을 거잖아. 즉 최소값은 어떻게? 얘를 평행 이동 아니면 얘를 평행 이동해도 상관없습니다. 얘를 평행 이동해서 A좌표 마이너스 3,2 그리고 평행 이동한 B'이라고 할게요. 누구?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1, 마이너스 2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를 구하는 게 바로 요 최소값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대칭을 이동해서 최소값을 구합니다. 만약에 이거 두 번 꺾여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에 이 점이 있어. 얘가 Y축을 거쳐서 X축을 거쳐서 요렇게 가요. 요 거리의 최소 구하래.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1로 대칭 이동시키고 얘는 1로 대칭 이동시켜서 이렇게 구하면 결국 뭐야? 요렇게 간 거리의 최소값과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두 번 꺾이면 대칭 이동을 두 번 하라는 얘기야. 한 번 꺾이면 대칭 이동 한 번 하면 돼요. 이런 거 이용하면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자, 이런 거울로 된 방이 있고요. 여기에서 구멍을 뚫어서 빛이 일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일로 빠져나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라. 그럼 몇 번 꺾였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꺾였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일로 하나, 둘, 셋, 네 개 가서 어떻게 해요? 대칭 이동, 또 대칭 이동, 대칭 이동,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가는 거리. 이런 의미가 돼버린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활용이 돼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아래 그려서 요렇게 요거는 요렇게 요쪽으로 그려서 또 요렇게 요쪽으로 그려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대칭 이동한다고. 이거는 선생님이 대충 말하는 건 너희들 한번 고민해 보란 얘기야.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서 대칭 이동에 관한 문제까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교시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스텝 1 문제들을 한번 조금씩 풀어 봅시다.